너는 이 축제를 보기 위해 치앙라이에 온 게 아니다. 너는 이런 축제가 있는 줄도 몰랐다. 학생들에게 물어보니 정기적으로 열리는 축제도 아니란다. 이거 운이 좋다고 해야 되는 건가? 여행 영상을 찍는 사람이 이런 광경을 그냥 넘길 수는 없는 터. 너는 일단 찍었다. 근데 찍으면서도 나중에 이 장면을 영상에 넣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나 고민을 했다. 이 영상은 그 고민에 대한 너의 답이다. 비록 시원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변치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답이지만. 백색 사원, 치앙라이의 랜드마크 중 한 곳. 너는 이때부터 입이 근질근질했다. 네가 알고 있는 불교 교리 몇 개를 너의 채널 매대에 올려놓고 자랑하고 싶어서. 우와, 너는 연구소의 채널장은 뇌가 참 섹시한 인간이구나. 그런 반응들을 기대하면서. 솔직히 이날 네 머릿속에서 가장 많이 생성되었던 문장은 눈이 너무 부신데? 였다. 이번 촬영 좀 망하겠는데? 라는 문장이 그 다음으로 많았고, 강렬하게 반사되는 빛을 카메라에 담는 건 언제나 힘든 일이다. 백색 사원은 콜라보 사원이다. 전통적인 사원 양식에 현대 미술을 섞어 만드는 중이라고 했다. 그렇다. 아직 완공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다양한 양식을 접목해 만들어가는 중이라는 얘기다. 건축하는 방식 자체가 붓다스럽다는 생각도 아주 잠깐 네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고정불변하는 실체는 없다는,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만 잠정적으로 존재한다는 붓다의 말을 한창 곱씹었던 시절이 있었다. 곱씹었다기보다는 열심히 겉을 핥았다고 말하는 게 맞을 듯하다. 너는 흑인이 아니고 동남아시아 사람도 아니고 동성애자가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노인도 아니어서 그저 개인의 속성들을 구분하고 묶어 만들어낸 그 정체성 개념들에 나쁜 절대성을 부여해 차별하는 행위에 대해 이제서야 인지하게 되었다는 말을 온라인 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열심히 매대에 올려놓았다. 누군가가 너를 지적이고 따뜻하며 멋있는 사람으로 봐주길 기대하면서. 너는 또 백색 사원의 풍경에 대해 너무 설명이 없었다는 생각이 든다. 해서 이 말만은 남겨놔야겠다 싶다. 햇살이 좋은 날 백색 사원에 가시려거든 선글라스를 꼭 지참하세요. 라고. 청색 사원, 백색 사원 설계자의 제자가 만든 사원이라고 한다. 그러니 청색 사원 역시 콜라보 사원이다. 붓다는 고정불변하는 실체라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만 잠정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했기에, 만약에 불교는 이런 옷을 입어야 옳고 저런 건축 양식을 택해야 옳고 그런 모양의 목탁이라야 맞다고 하면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나 싶었다. 아니나 다를까 불교에는 엄밀히 절대적으로 옳은 형식이라는 건 없다고 한다. 불교가 어떤 나라에 뿌리를 내릴 때 자연스레 그 나라의 전통과 문화 등과 융합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형식이 생겨났을 뿐이지 이러저러 그러한 형식을 갖춘 것만이 불교라는 건 없다는 말이다. 그러니 사찰이 무슨 흰색이고 청색이고 난리야 라고 말하면 붓다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금색이 찐인가요? 라고 붓다에게 물으면 그런 거 없다고 했지 라는 답이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 최대한 자연의 색을 살려서 만든 한국의 사찰이야말로 찐이군요 라고 말한다면 붓다는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다. 붓다의 말을 곱씹었을, 겉을 열심히 핥았을 당시까지만 해도 너는 동성애자를 비롯해 이 땅에서 차별받는 이들에게 마음을 내어준 적이 없다. 그저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내어주는 척 했을 뿐. 헌데 네가 차별의 대상이 되고 나니 마음이 땅으로 꺼지는 기분이었다. 처음으로 온라인에서 다음의 단어를 접했을 때 너는 그런 기분을 느꼈다. 그나저나 또 청색 사원에 대한 설명은 물 건너갔나 싶지만 그럼에도 너는 꼭 한마디 정도는 남겨두고 싶다. 혹시 청색 사원의 색채의 기운을 제대로 느끼고 싶으시다면 맑은 날 꼭 해가 중천에 떠있는 정어즈음에 가시길 권합니다. 라고. 물론 노을이 질 때도 참 예뻤지만.
우연히 만나게 된 LGBT 축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의 권리에 오랫동안 관심도 없었던 네가 30이 넘어 책 몇 권을 읽고서 오직 네 자신의 지적 이미지를 위해 그들의 권리에 대해 말과 글을 매대에 올려놓았던 네가 이런 행사를 카메라에 담게 되었다고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영상에 담아도 될까? 너는 자격이 없을지도 모른다. 심지어 이들을 카메라에 담으면서도 너의 머리와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너는 경상도에서 태어났다. 학창 시절을 모두 경상도에서 보냈다. 툭하면 전라도 사람을 비하하던 선생들과 그부들의 머리와 마음도 이 당시에 너처럼 텅 비어 있었을 것이다. 만약 너의 부모님과 친지들이 전라도 출신이 아니었다면 너 역시 전라도에 대한 차별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었거나 그들과 어깨를 걸고 함께 전라도를 비하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너는 스스로가 역겹다. 세계여행을 하며 처음으로 인종차별이라는 걸 접했을 때 너는 전라도를 비하했던 그 선생들과 그부들을 떠올렸다. 너의 생김새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던 백인 할머니도 자신이 20년만 젊었어도 너를 패줬을 거라고 말했던 백인 할아버지도 그저 평범하게 생을 살아왔겠지. 그저 피부색을 따라 임의적으로 구분해놓은 인종이라는 개념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며 어느 한쪽 인종에 나쁘고 열등하다는 속성을 부여해 놓은 걸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였을 뿐이겠지. 너는 이제 인종을 차별하는 마음과 출신 지역을 차별하는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것이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마음과도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 적어도 머리로는. 하지만 너의 마음속엔 너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은 차별은 여전히 들어있지 않다. 그저 그들의 울분을 짐작할 뿐이다. 그렇게 태어난 게 죄라고 말하는 이들을 마주해야 하는 그들의 사정을 더듬어서 헤아릴 뿐이다. 여전히 지금 네 앞에 서 있는 이 남성, 아니 남성처럼 생겼는데 여성처럼 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 너에게는 여전히 자연스럽지 않다. 너는 살면서 너와 비슷한 머리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자주 만났다. 아시아인을 차별하는 백인에 대항하면서도 중국인이나 태국인을 혐오하고 비하하는 사람들, 노인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것에 분노하면서도 성소수자를 꼴보기 싫어하는 건 자유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항변하는 사람들. 너는 그들을 만날 때마다 혀를 내두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곤 했지만 네가 그들과 얼마나 다른지 의문이 든다. 또 치앙 라이에 관한 설명을 거의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너는 한마디를 덧붙이고자 한다. 치앙 라이에서 이런 축제를 마주하면 어쩌나 걱정하는 이들에게 이 축제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동성애자 어쩌고 뭐 권리 어쩌고 하는 건 좋은데 제발 눈에 띄게 축제 같은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네, 치앙라이에는 아시아인은 생기다만 미개하고 불쌍한 인종이지만 참 착한 인종이라고 생각하는 서양인들이 종종 있으니까 그분들의 심기를 거슬리지 않게 조심히 행동하셔야 됩니다 라고.